역사학과 선생님과 교육공학과 멘토님 두 분과 함께 2부를 아주 즐겁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24학번에 재학 중인 이제 교육공학을 사랑하는 대학생, 김아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순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학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대표로 오신 김하연님을 만났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관악구 옆에 네, 동작구에 있는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의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미나입니다. 네, 저는 옆에 선생님과 반대로 최고 학번, 최고 학년입니다. 그래서 학과 생활에는 있어 굉장히 많은 네,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네, 저도 옛날에 역사교육과를 꿈꿨었는데요. 오. 네, 당시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역사교육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당시에는 역사는 불국사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주 생각으로 네 그래서 과거에 꿈꿨던 학과 선생님과 시작을 하니까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약간의 말은 약간씩은 틀려. 교육공학과 역사교육과, 저는 역사교육학과인 줄 알았거든요. 학과를 좀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신다면 김민아님부터. 네. 역사교육과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네. 공부하는 이제 학과입니다. 네. 필수적으로 일단 한국사 배우고 있고, 아. 그리고 사탐 선택 과목으로 세계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네네. 있죠. 네. 역사교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과목을 교과 이제 내용학이라고 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역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배우는 역사교육학 과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만 역사를 배우지 않고 네. 아까 불국사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답사도 가게 되는데 답사 같은 경우는 총 이제 6번 이렇게 이수하는 고적 현장 답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로 또 답사를 갑니다. 아. 네,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제 해외 지역 답사도 가게 되고요. 네. 또한 교직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이제 교육학과들과 같이 듣는 이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평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흔히 알 수 있는 교생 실습, 이 네. 과목도 교직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역사 교육과 하면 반드시 역사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 말도 맞지만 네. 또 역사 교사뿐만 아니라 뭔가 추가적으로 심화 교육 과정으로 저희는 박물관 교육사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뭔가 박물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네. 또 최근에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그런 동향을 맞춰서 네. 뭔가 미디어 역사 교육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과정도 저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역시 혹시 그 학교에다가 얘기하고 오셨어요? 출연한다고?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네. 제가 역사교육과 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역사교육과를 대표하는 자리에 대표로 나온 네. 부담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학과 설명을 매우 디테일하게 많은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학과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교육학과는 많은데 교육공학과는 이공계에 있는 공학과인가요? 우선 일단 저를 이제 교육공학과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혹시 공대세요? 막 이렇게 응,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학 붙어 네, 있으니까. 공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많은 사람들이 공대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일단 네. 교육공학과는 일단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좀 더 네, 자세하게 그래서 설명해 이제 주시면. 자세하게 이제 교육공학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교육공학과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지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교육공학을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교육과 공학을 합친 이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교육과 공학을 이제 합쳐서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제 여러 분야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뭔가 매체나 기술 등의 다양한 공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교육학과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공학을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이제 교육학과와 약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교육학과는 이제 이론 같은 거에 초점을 두고 살짝 교육의 본질이나 가치 등을 약간 탐구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이 네. 든다면 이제 뭔가 교육공학과는 이 어떻게 하면 그 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약간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차이점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학 교육이다라고 하면 수학의 공식과 그다음에 풀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풀 수 있도록 알려주지 이런 거라면 네네. 이제 수학 교육 공학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스킬들과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전달하지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요즘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매체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그런 매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활용도 할 수 있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네요. 네. 오, 정말 새롭습니다. 이거 아까 할 때 서울에 3개 학과밖에 없다라고 네네네. 얘기하셨죠. 어딘가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양대학교와 네. 이화여자대학교, 네. 건국대학교 이렇게 3군데가 있어서 네. 이제 저희가 교육공학회라는 것도 이제 매년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그 3개의 학교가 이제 서로의 학회 등을 방문해서 이제 네.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이제 학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처음부터 본인의 학과를 생각하고 고1 때부터 빌드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이 학과를 선정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네. 네, 우선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딱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저희 네. 학교에 이제 교육학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딱 고등학교 입학했을 시기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되게 막 비대면 수업이 그때 막 처음 붐을 막 일으키고 막 약간 좀 에듀테크 막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주제 탐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 탐구를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있구나를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이제 뭔가 저는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흥미가 있지만 그래도 네. 뭔가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약간 실무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런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껴서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과에 이렇게 대해 빌드업을. 네, 애정을 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자, 우리 김민아님. 저희 때 입시할 때는 봉사 시간이 정말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고 그렇죠. 입시에도 반영되던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봉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또 뭔가 초등학생 제가 생각했던 초등학생 가르치는 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봉사를 계속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역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역사를 이렇게 뭐 배우는 반응하는 게 너무 네. 재밌고 그리고 그 수업을 준비하는 게 저한테 너무 설렜어서 그래서 저는 역사교육과로 바꿔서 입시를 1학년 2학기 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들어갔더니 이거는 좀 아니었다.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우리 김민아님부터. 저는 그 역사교육과 입학하는 친구들이 네. 다 교사를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닌가요? 네, 저희 학과가 정원이 27명이거든요. 네. 저희 학번은. 네. 근데 그중에 한 20명
정도는 임용고시를 준비를 한다면 네. 한 나머지 7, 8명 정도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연구를 좀 더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박물관 쪽을 꿈꾼다던가 네. 이런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거기서 한번 놀랐고 네. 그리고 뭔가 고등학교 때는 좀 답이 있는 역사를 배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에 와서는 뭔가 역사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뭔가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흔히 이제 얘기하면 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수업 시간에 발표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 교육과다 보니까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네. 좀 뭔가 모든 수업에 있어서 수업 시연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런 네. 역사 수업 그냥 내용 수업 시간에도 예. 결국에는 과제가 뭐 학습지 만들기 예. 아니면 발표를 뭐 수업 시연으로 하기 이런 식으로 뭔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서 되게 당황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발표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대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표하고 친하지 않는 애들하고도 같이 막 섞여서 그 그룹 과제도 해야 되고 과제의 지옥이죠. 네, 근데 또 생각보다 그룹 과제는 많이 없는 게 어쨌든 그 수업은 선생님 한 명과 학생 여러 명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수업 시연을 좀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김하윤님은요? 어떠셨어요? 직접 대학에 와서 보니까 교육공학의 분야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지만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분야에서는 또 이제 시니어의 생애를 뭐 설계하는 뭐 그런 분야나 아니면 뭐 교육 정책 등을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학문도 있고 또 이제 기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HR이라고도 하는데 이 네. 기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다양하게 뭐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리더급이 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뭐 리더십 교육을 진행을 할지 온보딩을 잘 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분야가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구나를 일단 학과에 와서 처음 이제 알게 됐고요. 네. 일단 고등학생들은 일단 수업 시간에 일단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설명하고 강의식 이런 수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대학에 딱 와 보니까 저희가 약간 팀플공학과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워낙 팀플도 네. 많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론을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게 주가 아니라 네. 뭔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무자님들과 함께 뭐 기업 프로젝트를 계획 진행한다든지 세워가지고 네, 행사를. 아니면 저희가 네. 약간 수업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굉장히 대학 수업이 많이 진행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게 또 되게 새로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들만의 대학의 로망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고, 이거는 좀 아니었다. 뭐 있다면, 네. 우선 저는 그 대학 축제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네.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보여지는 축제들 보면 진짜 막 열기도 넘치고 그렇죠. 와, 막 노래 네, 같이 저는 부르고. 그래서 네. 되게 그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진짜 한양대학교 축제 중에 이제 라치오스라고 이제 여름에 진행되는 축제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축제에서 이제 정말 그 로망을 다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진짜 그 대학의 청춘들이 모여서 그 열기가 정말 저는 대단했었고 네. 이제 또 반면에 이제 대학 가면 다 연애한다. 뭐 네. 대학 가면 아까 1부에서도 이제 언급해 네. 주셨던 것처럼 네. CC 대학 된다. 가면 뭐 다 CC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시작이신데. 물론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게 또 막상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구나. 네. 우리 김민아님. 네. 저는 일단 학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교생 실습을 가고 싶었어요. 아, 대학 그 대입 준비를 할 때 뭔가 그 사범대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실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근데 해서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했죠. 응. 그래서 뭔가 되게 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이제 내가 선생님으로 돌아가서 실습을 하는 거니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설렐 것 같고 그랬는데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두 분 다 왜 이러세요? 정말 반전에 재밌었어요. 반전을 교생 실습하니까 네, 정말 그 좋았고 유익했던 프로그램 유익했던 실습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이거는 학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네. 저는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뭔가 고등학교 때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7시에 나와서 네. 11시에 들어갔었거든요. 왜냐면 집이 학교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네, 10시에 네. 끝나도 좀 늦게 들어가는 편이어서 음. 전 대학교에 가면은 무조건 공강을 넣고 음. 시간표도 자유롭게 짜야겠다 이런 생각을 음. 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다행히 바람대로 공강도 나온 그 학기도 있고 네. 안 나온 학기도 있었고 네. 또 아무래도 역사교육과는 교사 자격증을 주는 학과다 보니까 네. 좀 수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유롭게 짜지만 자유롭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표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로망을 좀 실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자체 공강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땡땡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매체 같은 데 네. 보면은 자체 공강하고 뭐 한강 가서 막 이렇게 네. 놀고 막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한테 대신 야 나 대신 출석 좀 해줘. 네네네. 친구들 김민아 이거 네. 네, 대리 출석은 못하고 자체 공강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해본 적은 있으나 그 학기에 그 성적은 좀 망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체 공강을 하고 싶다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자체 공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학점 제대로 나왔나요? 그거는 지금 재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노코멘트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내가 고등학교를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목은 좀 더 배워둘 걸 내지는 좀 더 더 해볼 걸 아니면 우리 친구는 이런 거 좀 고등학교 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교과와 비교과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일단 교과적으로는 지리 과목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요? 많은 이제 친구들이 네. 역사하면 생각하는 게 역사? 옛날? 응. 윤리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생각보다 윤리보다는 지리를 많이 다뤄요. 왜냐하면 세계사 같은 경우도 세계 네. 지도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네. 전쟁 같은 거나 그쵸.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저희가 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답사도 네.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답사 갈 때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역량이 없으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조를 하셨어요. 약간 지나가는 말로 역사하는 사람이 지리를 모르면 되나?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와 하셔서 진짜 꼰대다. 죄송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리적인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제 네. 스스로도 역사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문 과목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한문이요? 네, 오.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글을 쓰진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는 뭔가 한글 문자를 쓰지 않고 예전엔 한자로 된 기록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학과 과목에서도 한자를 해석하는 자료 강독 시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자료 강독을 위해서라도 혹은 또 임용고시 공부에서도 한자 이제 한문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혹은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지리와 한문은 꼭 선택해라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나 뭐 세계사나 마찬가지지만 언어적인 부분은 매우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문은 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글로 썼던 언어와 많이 연결되니까 네. 당연스럽게 배워야 되는데 그걸 좀 잊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많은 학교에서 한문도 좀 이제 좀 소외를 시키는 네.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한문이 없다면 고전 국어 같은 거를 꼭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고전국어. 네. 네. 우리 김하윤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교과적인 면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선 교육공학이 딱 어떠한 학문이랑
딱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과목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가장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과랑 가장 연결된 건 영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교육공학이라는 학문 자체 약간 미국에서 굉장히 먼저 시작됐고 약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아우,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교육공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네. 네, 관련된 것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교육공학을 배우다 보면 용어 같은 게 영어랑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소하게 그냥 뭐 수업을 진행할 때도 영어로 된 게 그냥 그 개념일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뭐 영어 전용 수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보다는 약간 저는 그냥 교육공학이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뭐 평생교육 분야, HR 분야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한번 조금이라도 고등학교 때 뭐 연구를 해보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러고 이제 대학에 오면 굉장히 적응하기도 쉽고 좀 더 이제 뭐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꼭 교육이라는 게 학교, 초중고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학교라는 바깥의 환경에서 진행되는 연령별로 진행되는 교육들도 있으니 그런 것도 다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을 하면 다들 생각하는 게 학교, 맞아요. 유치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요? 비교과 활동으로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연합형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연합으로 다른 학교까지 연합해서 수업을 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용어로는 거점 학교입니다. 네, 거점 학교 맞아요. 네. 저도 역사 거점 학교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거점 학교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정말 거점 학교가 되는 게 내가 교내에서 하는 활동과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역사 분야와 연결해서 네. 정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이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단지 좀 방과 후에 3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지만 네. 그래도 내가 입시를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네. 거점 학교를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거점 학교가 이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은 이제 콜라 캠퍼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네. 거점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1학년 때 할 수도 있지만 2학년, 3학년 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콜라 캠퍼스로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어느 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걸 다루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신 우리 멘토님들, 멘토 선생님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떠했을까? 아까 분명히 진로는 1학년 때 다 결정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쭉 고교 생활을 달려오신 것 같은데 어떠한 본인만의 고등학교 생활을 좀 하셨는지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자, 김하윤님부터. 현재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네, 실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도 같이 병행을 했고 또 이제 고3 겨울방학 때는 논술까지도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이제 자사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수시에 뭔가 확신을 가지기 좀 어려웠고 뭐 꼭 학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솔직히 엄청 막 이렇게 뭐 저 높은 내신이 아닌 이상 뭔가 자신의 수시에 막 정말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1학년 때부터 바래왔던 과이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을 정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정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실제 수능 시간과 약간 맞춰서 실제 뭐 약간 그 과목이 시작하는 해당 교시에는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등 최대한 뭔가 정시에 최적화된 그런 공부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논술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뭐 기출을 풀어보면서 이제 그 감을 잃지 않게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수시에 학종으로 들어가신 거고. 네네. 네. 근데 정시는 2학년 때부터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네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 내신도 관리하고 수행평가도 할 거고 다 하면서 또 정시 공부까지 과연 어떻게 공부했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 그거를 진짜 다 완벽하게 해내기는 진짜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뭔가 수시랑 정시를 꼭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뭐 수시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 사회 문화 같은 경우에 뭐 학교 내신에도 들어가지만 그걸 음. 수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좀 하니까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과목으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뭔가 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배우는 수학 과목이 뭐 수능에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수시 내신을 공부하면서도 뭔가 기출 문제를 병행해서 풀면서 각 해당 과목 내신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뭐 병행해서 푼다든지 네. 뭔가 최대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로따로 할 필요 없다. 네네. 많은 친구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과목들로 맞춰서 그냥 했다. 네. 자, 제가 순간 갑자기 웃었던 건 지난번에 이제 방송 참여하셨던 이윤아 멘토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네, 빵 터진 거고요. 이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아님 같은 경우 고교동학교 생활 어떠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내가 전교의 역사 최고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모든 대회 네. 성적 정말 제가 다 싹쓸이 했을 정도로 네. 역사에 진심이었고요. 네. 저는 또 많은 역사 파트 중에 특히나 지역사와 그리고 독립운동사 그리고 역사 교육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계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를 들면 네. 제가 1학년 때 네. 답사 동아리에 참여를 하면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서울에 뭔가 사라져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네. 책을 읽고 여기가 좀 사라져가는 역사들이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학년 때 거점학교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점학교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근현대의 어두운 역사를 탐방하는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근데 사실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뭔가 세워져 있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땅에 있는 뭔가 하나의 여기가 그런 표지판. 곳이다. 네, 그런 곳이다라는 곳이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생하게 이 역사를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다가 네. 2학년 영어 시간에 뭔가 4차 산업혁명 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해서 그런 공간에 가면 뭔가 가상현실이나 뭔가 그런 교육공학적인 부분과 연결하면은 좀 더 생생한 역사를 배울 수 있구나라고 예시를 들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저희 지역의 곳곳에 있는 그런 역사 탐방을 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뭔가 그런 교육공학적인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보고 그런 거를 계획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역사 4차 산업혁명이 역사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사라져가는 역사들을 학생들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흔적들을 생활기록부에 남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은 그 부분이 연구하는 부분이니까 대학교에 와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제가 유능한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생활기록부에 좀 어필을 했습니다. 거의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스토리화 네, 시켜서 맞습니다. 심화로 풀어냈네요.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네, 좀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역사라는 부분이 저는 약간 모든 학문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학도 보면은 뭔가 공학의 역사 이런 것도 배우고 뭐 다른 과목에 있어도 역사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거라 뭔가 역사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역사 분야를 하나를 딱 정했습니다. 역사가 하도 많아서 친구들이 좀 역사학과를 생각을 할 때 되게 다양하게 역사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저는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을 택했었고 이게 조금 더 교수님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난 이게 너무 힘들었고 난 이게 너무 즐거웠다. 각각의 즐거운 추억과 힘든 추억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는지 뜬금 질문이에요. 없어요 답변이. 김민아님부터. 네, 즐거웠던 거는 네, 일단 저는 그 제가 관심 있는 역사 분야가 아까 지역사랑 네, 네, 독립운동사라 네, 네. 그랬잖아요. 네. 이거와 교과 간의 융합점을 찾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 내가 배우는 게 네. 요거랑 같이 연결되는구나. 네. 유레카 막 아, 이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어 독서 시간에 네. 페놉티콘이라는 네. 이제 그런 지문을 배웠는데 이 음. 페놉티콘 구조가 우리나라에 쓰인 데가 어딘가 네. 찾아봤더니 서대문 형무소에 쓰인 거예요. 그 구조가. 그래서 그거를 독서 시간에 발표를 함으로써 네. 아, 내가 좀 독립운동사의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내가 직접 거기를 가봐서 방문해서 뭐 발표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는 네. 그런 뭔가 지식적인 활동이 저는 즐거웠었고 힘들었던 거요. 힘들었던 거는 교과가 힘들었죠. 아무래도 역사 교육과여서 역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저는 그 역사 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상황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심리적으로 지치고 막 이럴 때 본인만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지는 이런 방법을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이 있다면 김하연님부터. 네. 우선 저는 멘탈이 무너지려고 할 때 뭔가 음. 그냥 제 대학교 생활 같은 제 미래를 되게 많이 그려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는 이런 식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CC 되는 거 뭐 이런 꼭 거. CC는 아니어도 제가 정말 나는 꼭 CC가 될 거야. 저는 이 교육공학과를 정말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뭐 이렇게 원하는 그런 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음.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힘들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이제 딱 시험 이렇게 볼 때 되게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어떤 이런 시기였어요? 구체적으로 경우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음. 뭔가 시험 시간에 막상 좀 긴장을 하거나 막 네. 그래서 약간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 약간 팁처럼 발견한 게 저는 이제 항상 그 시험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미지 해본다. 트레이닝,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일단 수능 같이 좀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 같은 시험, 뭐 예를 들어 뭐 몇 번 때에는 어떤 유형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거나, 뭐 아니면 뭐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문학이 몇 지문 나오고, 뭐 문학이 몇 지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고, 뭐 내신 시험도 뭐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일단 뭔가 시험 시간에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저는 다 생각을 해보고 네.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뭐 1번에 막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시험을 볼 때 멘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에 돌리시나요? 보통은 이제 좀 미리미리 조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딱 하루 전날에는 또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네.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아님. 저는 멘탈이 흔들릴 때 그냥 흔들림을 당했어요. 그냥 그래 뭐 어떻겠어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그냥 며칠 동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피한다고 해서 뭐 피해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그 며칠 동안은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네. 그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하면은 저는 산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네. 얼음 가득 달라 그래서 그 아메리카노 쫙 다 마시고 얼음에 네. 와그작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동네 산책을 가거나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저는 그런 멘탈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한 주에 한 번씩은 구지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요? 굳이 쉬는 날. 굳이 쉬는 날. 그래서 뭐 저는 아무래도 학교가 총신대다 보니까 저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요일마다는 어차피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갔다가 그 오후 시간은 그냥 나만을 위한 휴식
타임으로 갖자 해서 네. 그 하루는 온전히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다가 네, 그렇게 좀 쉬는 날을 굳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필요했던 게 휴식이었거든요. 네네네. 휴식이 안 되면 그냥 멘탈이 좀 우수수 좀 떨어지는 친구였어가지고 네, 그렇게 저는 굳이 휴식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좀 그런 멘탈이 좀 깨지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데이를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공부했는데 일주일 내내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럴 바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 내진 반나절은 푹 쉬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힘드니까 힘들었을 때 산책을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힘든데 그 똑같은 공간에서 계속 꺽꺽꺽 이러면서 극복하는 것보단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환기도 주고 얼음 와그작와그작 씹어보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서 했던 김현수님하고 오태식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 옆에 계세요. 있지만 네. 물어보면 또 긴장하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거 아까랑 했던 거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얘기는 다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막상 대학교 들어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제 탐구, 과목 주제나 비교과 주제 탐구 활동을 하는 그 주제 정하기나 아니면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과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학과 이런 탐구 활동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추천 활동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책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책이 있다면 이건 다 이제 준비했죠. 네,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부터요. 네. 네, 김연아님. 저는 요즘 역사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게 생태 환경사예요. 아, 네, 요즘 아무래도 기후나 좀 이런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역사 교육계 내지는 크게 보면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네. 내년부터 이계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라는 과목이 새로 편성이 되는데 네, 거기서도 성장의 풍요와 생태 환경이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생태 환경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교육과 내지는 사학과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네, 좀 그쪽 분야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역사 교육적인 이슈로는 뭐 AI, 음.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좀 네.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어서 네. 교육계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사범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자신의 과목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스토리를 좀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답사 활동을 좀 저는 다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제가 아까 구지데이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구지데이 때 했던 활동이 답사였어요. 그래서 뭐 큰 거 아니더라도 뭐 네. 궁궐이나 아니면 자기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난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감사하게 역사학계에서 전국 역사학 대회라고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역사 학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언제쯤이에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네, 한 10월 달경에 한다는 네, 말씀이죠? 10월 말 정도에 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주제를 정하시고 이제 각 역사 학회별로 뭔가 각자의 그런 주제를 정해서 교수님들 발표를 하시는데 네. 거기 그 교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분야인 거면 뭔가 나중에 내가 그 학과에 진학했을 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그거와 연계해서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독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비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하룻밤 만에 읽는 땡땡사를 비추천합니다. 비추천. 네, 그 책은 보지 마라. 네, 네.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도 하룻밤 만에 역사를 어떻게 해? 말 그대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사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되게
교육하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하룻밤 만에 읽는 땡땡사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좀 나 좀 책을 채우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저는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이번에도 생태환경사 관련된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 네. 만든 책. 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네, 다양하게 이렇게 네. 책을 편찬하신 건데 한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하윤님. 네. 우선 이제 교육공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약간 탐구해보면 좋을 주제로는 제가 아까 되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평생교육, HR, 뭐 학교교육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이제 교육공학의 분야가 있으니까 네. 그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되게 다양한 분야를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고 네. 저는 지금 이 라디오를 아무래도 꼭 교육공학과에 국한된 학생분들이나 뭐 학부모분들만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어떻게 하면 뭔가 내 관련된 나의 진로의 주제 탐구 활동 주제를 좀 잘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멘토링 나가면 항상 하는 그런 말인데 네. 우선 저는 가고자 하는 그 대학교의 학과 커리큘럼을 한번 좀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과 커리큘럼이라는 게 그냥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좀 공부했을 때 내가 좀 대학 이 전공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한번 커리큘럼을 참고를 해서 주제 활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한 저는 이제 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논문 같은 걸 그래도 한번 읽는 것을 도전해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네, 어렵지 않더라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논문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사이트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관련된 전공에 관련된 이슈라던가 네. 뭐 주요 키워드 등을 검색해보면 그래도 막 이렇게 긴 논문 말고 짧은 논문들도 있으니까 그런 논문들을 좀 참고해서 주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독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뭐 책 이야기하자면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어서와 HR은 처음이지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선배님들께서. 네. 그래서 이게 HR을 좀 쉽게 풀어낸 책이라고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하기 때문에 네, 이 네. 책을 좀 추천드리는 바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네, 문학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읽다 보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도 굉장히 많아서 네. 뭐 사범 계열을 준비하거나 교육 관련된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또 다양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나만의 공부법을 좀 이거는 좀 해도 괜찮더라. 과목 내지 아니면 일반 전체적인 암기법이라든지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좀 공부법을 좀 소개하고 싶다면 어떤 게 좀 있는지 김하윤님부터. 네. 우선 저는 일단 제가 암기에 좀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저는 이해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했지만 뭔가 딱딱딱 외우는 거에는 좀 약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반적인 과목 공부를 진행할 때 그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좀 헷갈렸던 부분, 잘 안 외워지는 부분 같은 거 이제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제 쭉 정리를 했습니다. A4 용지 이제 한 장을 이렇게 딱 반으로 접고 네. 이제 관련된 뭐 개념이나 뭐 어려웠던 내용들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다 담았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들고 다니면서 뭐 시험 뭐 몇 주 전부터 그걸 만들어서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길 가면서도 보고 뭐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네. 좀 최대한 여러 번 다회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암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네. 계속 반복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보는 방법으로 약간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외운 게 아니고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연상하면 네네네. 뚝 나올 수 있도록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아님. 네, 저도 저랑 되게 비슷하게 공부를 하셨는데 네. 저한테 역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역사 한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과서를 3회독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도냐면 이 그림이 어떤 페이지에 어디 있었더라까지 네. 외울 정도로
연상이 될 수 네, 있도록. 외웠던 것 같고 그리고 연표를 꼭 만들었어요. 어쨌든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네.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네. 연표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못 하더라도 뭔가 네.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아 선생님 저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말보다 저는 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다음 학기에 성적 올리면 되죠. 더 이런 잘할 수 있도록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음. 우수하게 봐주셨던. 네. 그래서 마지막 그 특기 상황에 그런 학생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네. 선생님 전 할 수 있어요라고 앞에서 좀 강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나는 오늘의 멘봉단 분들은 다들 철학과에서 그냥 복수 전공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주옥 같은 좋은 조언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김하윤님 같은 경우에 이윤아님이 콕 집으셨어요. 실제로 원서를 지원할 때 교공과 말고 어떤 학과를 지원했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라고 물어보셨어요. 확실히 이제 교육공학과가 이렇게 많이 있지도 네. 많이 있는 학과는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근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부터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래서 교육공학과 말고도 뭐 교육학과나 아니면 제가 특별히 약간 국어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과도 네,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또 국어교육과 갔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족스럽죠 지금? 네, 저는 네.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온리 역사만 하실 거고. 네, 저는 올리 역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니까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김민아님. 네. 뭔가 역사교육과 하면은 학교라는 공간을 생각해서 네. 학교 선생님이 되는 학과니까 네. 뭔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학과지 않을까라고 진학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역사교육과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 역사 교육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학과이니까 네. 사범대라고 뭔가 고민하지 말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아연님. 네. 저도 오늘 이제 교육공학과 좀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 학과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명 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교육공학과가 아무래도 이제 되게 뭐 AI나 뭐 이런 최근 이슈들도 많이 다루고 뭔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많이 변화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전망이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와서 내가 맞는 진로를 좀 찾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교육공학과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수능을 본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네. 또 이제 벌써 수능이 되게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 시기에는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기인데 이제 저도 정말 치열했던 그런 입시를 경험했던 이제 약간의 인생 선배로서 말씀을 해주자면 이제 당장은 좀 너무 힘들고 약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을 좀 믿고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대학의 교수님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참여해주신 멘토님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